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곳, 어느 날, 내 인생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정혜란 씨는 아침 8시 반이면 어김없이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3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낡은 셔터는 삐걱거렸지만 혜란 씨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셔터가 다 올라가자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혜란 씨는 낡은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작업대 위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단추통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 3개, 나무 서랍 2칸, 그리고 유리병 하나. 그 안에는 저마다 다른 색과 크기의 단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추, 흰색 셔츠 단추, 진주빛 코트 단추, 알록달록한 아동복 단추까지. 혜란 씨는 그 통들을 하나씩 열어 단추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네. 혜란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단추들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혜란 씨는 단추통을 작업대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바늘이 담긴 작은 쿠션, 가위, 돋보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겠구나. 혜란 씨는 의자에 앉으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님이 몇 명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가게가, 이 작은 공간이 곧 자기 삶의 리듬이라는 것을 혜란 씨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 깨는 소리가 들렸고 채소 가게에서는 아주머니가 상자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 씨는 단추통을 작업대 옆에 가지런히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시작이야. 10시쯤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회색 코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혜란 씨는 코트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 단추가 없었습니다. 실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단추가 떨어진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거 있으면 달아주세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에 달린 다른 단추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크기, 색깔, 구멍 개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혜란 씨는 서랍을 열어 비슷한 단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어떤 서랍에 어떤 단추가 있는지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이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혜란 씨는 단추 하나를 집어 코트에 대어 보았습니다. 색은 거의 같았습니다. 크기도 맞았습니다. 남자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란 씨는 바늘에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구멍이 작았지만 혜란 씨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 끝을 살짝 적시고 바늘을 눈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실을 꿰었습니다. 이 동작을 몇천 번, 아니 몇만 번 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잡는 각도, 실을 당기는 힘, 천을 고정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단추를 다는 동안 혜란 씨는 조용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실이 팽팽해지는 느낌, 단추가 천에 고정되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혜란 씨는 실을 매듭 짓고 가위로 잘랐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혜란 씨는 바늘을 쿠션에 꽂으며 자기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아직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쌓인 흔적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이번에는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추 몇 개 달아주실 수 있나요? 원래 있던 건데 다 떨어져서요. 혜란 씨는 카디건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실밥 자국이 4군데 있었습니다. 원래 어떤 단추가 달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단추로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디건을 작업대 위에 펼쳤습니다. 베이지색이지만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카디건을 창가 쪽으로 들고 가서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보자, 갈색보다는 살짝 밝고 크림색보다는 조금 어둡네. 혜란 씨는 중얼거리며 단추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색은 너무 강했습니다. 흰색은 너무 튀었습니다. 나무 단추는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혜란 씨는 단추 몇 개를 꺼내 카디건에 대어 보았습니다. 카디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추를 찾고 싶었습니다. 혜란 씨는 단추를 다시 통에 넣고 다른 단추를 찾았습니다. 옅은 갈색 단추, 베이지색 단추, 연한 회색 단추까지 하나씩 카디건에 대어 보았습니다. 색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크기도 중요했습니다. 단추가 너무 크면 카디건이 무거워 보였고 너무 작으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혜란 씨는 작은 돋보기를 꺼내 카디건의 천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니트의 굵기, 짜임새, 질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골랐습니다. 연한 갈사에게 살짝 광택이 있는 단추였습니다. 이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혜란 씨는 단추를 카디건에 올려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보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추가 카디건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이걸로 달아드릴게요. 여자는 단추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혜란 씨는 달랐습니다. 혜란 씨에게는 잘 어울린다는 감각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생긴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혜란 씨는 그 기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대충 타협하지 않는 것이 혜란 씨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혜란 씨는 카디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단추색과 거의 같은 갈색 실을 골랐습니다. 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혜란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다는 동안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시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흥정하는 소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아이가 떼쓰며 우는 소리. 하지만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혜란 씨는 바늘을 천에 꽂았습니다. 스윽하고 실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혜란 씨는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단추를 달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단추를 달고 있을 때 혜란 씨는 자기가 숨을 천천히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다는 동안에도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혜란 씨에게는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혜란 씨는 가장 좋아했습니다. 혜란 씨는 바느질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자는 카디건을 받아들고 거울에 대어보았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이 다녀간 후에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혜란 씨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단추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80년대, 90년대에 유행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 단추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단추가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트 모양 단추는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었습니다. 혜란 씨가 귀엽다고 생각해서 사두었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유치해 보였을까요? 혜란 씨는 그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선택받지 못했구나. 혜란 씨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단추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팔리지 않아도 쓸모가 없어 보여도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혜란 씨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선반, 오래된 의자, 빛바랜 간판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기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12시 반쯤 되자 옆 반찬 가게에서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반찬 가게 주인 오명자 씨가 혜란 씨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나가자. 오늘 국수 땡긴다. 반찬 가게 주인인 명자 씨는 늘 같은 모양의 파마를 하고 있었고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로 다녔습니다. 혜란 씨와 명자 씨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명자 씨도 혜란 씨처럼 한자리를 오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게 25년 전이었으니 둘 다 이 골목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오늘 허리가 아파 죽겠어. 김치 담그느라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 명자 씨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단추 많이 달았더니 손목이 좀 아프더라.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것도 쉽지 않지.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그래, 다른 건 할 줄도 모르잖아. 그래도 이거 하면서 자식 새끼들 다 키웠으니 고맙지 뭐. 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치와 단무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혜란 씨는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먹었습니다. 명절 지나면 장사가 좀 나아지려나?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요즘은 명절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맞아, 옷도 다 기성복사 입고 몇 번 입다가 그냥 버리잖아. 단추도 마찬가지야. 단추가 떨어지면 고쳐 입지 않고 그냥 옷재로 버려. 둘은 한숨을 쉬었지만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명자 씨가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했고 혜란 씨는 시장 입구에 새로 생긴 치킨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함께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잔치국수를 다 먹고 나자 둘은 동시에 지갑을 꺼냈습니다. 내가 낼게. 혜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가 낼게.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했잖아. 그래도 지난번에도 네가 냈잖아. 아유 됐어. 내가 언니한테 국수 한 그릇도 못 사줘. 둘은 카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수집 할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명자 씨가 재빨리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끝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혜란 씨는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 가서 커피라도 마시자. 믹스커피밖에 없지만. 단추 가게로 돌아온 혜란 씨는 구석에 놓인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서랍에서 믹스커피 2봉지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으니 달콤한 커피 향이 가게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자, 여기. 명자 씨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믹스커피가 제일이야. 그러게, 비싼 커피보다 이게 더 좋더라. 둘은 가게 안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 슬슬 오후 장사 준비해야겠다. 명자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해. 명자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혜란 씨는 빈 종이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자 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혜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20년 넘게 같은 골목에서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 인생은 혼자인 듯 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습니다. 오후 3시쯤 혜란 씨는 단추를 달다가 멈췄습니다.
바늘 구멍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을 꿰려고 했는데 자꾸 빗나갔습니다. 이상하네. 혜란 씨는 바늘을 눈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멍이 흐릿했습니다. 실끝을 다시 적시고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혜란 씨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꺼냈습니다. 안경을 통해 보니 바늘 구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실을 꿰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거 안 써도 됐는데. 혜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돋보기 없이도 바늘에 실을 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꾸 눈이 침침했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더 심했습니다. 오후 4시쯤 중년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늘색 블라우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만 달아주세요. 아무거나요. 여자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혜란 씨는 블라우스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맨 위 단추가 없었습니다. 아무거나요? 네,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단추는 크게 상관없어요.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아무 단추나 달 수는 없었습니다. 혜란 씨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단추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실 색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얀색 실 중에서도 블라우스 천과 가장 가까운 색을 골랐습니다. 실밥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추를 달고 나서 혜란 씨는 블라우스를 뒤집어 안쪽도 확인했습니다. 실 처리가 깔끔했고 매듭도 단단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자는 블라우스를 받아 들며 말했습니다. 아, 잘 맞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혜란 씨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반, 혜란 씨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루가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작업대 위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실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단추통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위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이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혜란 씨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혜란 씨는 내일도 모레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것이 혜란 씨의 삶이었고 혜란 씨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작은 단추 가게가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혜란 씨에게는 전부였습니다.